싶어가지고 시험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경찰 시험 그 공채, 순경 공채 시험이랑 5급 공채, 경찰 간부 후보생, 그다음에 경찰 대학 그 외 방법으로도 경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? 앉으세요. 경찰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. 근데 경찰 조직에 들어오는 방법은 제한되어 있지만 경찰이 되는 건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. 사회에 경찰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한번 알아볼까? 여러분들이 여기 왜 행사나 이런 데 가면 그 해병대, 모범운전자 이런 분들이 교통정리 해요, 안 해요? 하지? 그 사람 경찰이 아니야? 경찰이요? 하는 일이 경찰이잖아. 그지? 그러면 시청, 군청, 구청의 위생과 경찰이 아니야? 경찰이요. 그 옛날에 다 경찰이 하던 거 떨어져 나간 거요. 소방 경찰이 아니야. 불 잡는 경찰이요. 어? 군인 경찰이 아니야. 경찰이요. 외적 잡는 경찰이요. 그지? 가장 경찰이 아니야. 경찰이요.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 집 지키는 경찰이요. 뭐 경찰 아닌 게 있어야지 말이지. 그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. 경찰과 내 인생은 둘이 아니라니까. 근데 경찰 조직, 경찰이라고 이름 달린 조직은 조금 개념이 다르지. 그지? 내가 경찰이 되고 싶으냐? 경찰이라고 이름 달린 조직에 들어가고 싶으냐? 그러면 조직에 들어가려면 그 조직에 들어가는 이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죠. 응? 근데 거기에는 일반 공채가 있고 특채가 있고 그 다음에 크게 보면 그렇지. 일반 공채 특채. 거기에 경찰대학은 조금 그렇지. 경찰대학이 있다고 그러자고. 그러면 일반 이 공채는 순경공채가 있고 경위공채가 있고 경정공채가 있어요. 근데 경정은 특채라고 부를 때도 있고 공채라고 부를 때도 있고 그래요. 그 다음에 특채는 또 순경특채가 있고 경장특채가 있고 경사특채가 있고 경위특채가 있고 경감특채가 있어요. 경정도 특채가 있고 총경도 특채가 가끔 있어요. 그리고 분야도 각각 달라요. 특채는 어느 특정 분야에 그 기능을 필요로 해서 채용하는 게 특채야. 그러니까 그 기능 분야에 따라서 달라져요. 그러면 그 조직에 들어가려면, 그리고 지금은 나이가 41세까지인가 늘어져 있어요. 여러분들이 경찰 조직에 들어가려고 하면 셌어. 옛날에는 뭐 군필해야 되고, 그지? 나이도 31살 이내야 되고, 이렇게 해서 재학 요인이 많았어요. 그 다음에 뭐 고졸 이상 돼야 되고, 뭐 어떤 때는 대졸 돼야 되는 데도 있었고. 근데 이런 제한들이 지금은 전부 어떻게 돼요? 강화돼요? 약화돼요? 약화되죠. 그러니까 내가 이 경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경찰로서 갖춰야 될 것을 갖추는 노력을 하면 돼요. 근데 아하, 이건 내가 사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찰이라고 하는 조직에 들어가 봐야 되겠구나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경찰이라고 하는 체협의회, 여기의 개념 말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조직들도 다 경찰 조직이에요. 그러면 그 중에 어디가 내가 가장 타당한가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가려면 어떤 것을 갖춰야 되나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준비해서 시험이 있을 때 시험 보면 돼요. 그래서 합격하면 거기 가서 하면 되고 합격 안 되면 거기 가라는 메시지요. 가지 말라는 메시지요.
한 3년 해보고 아니면 말아야지. 그걸 30년 동안 곰파고 있으려 그래? 그러니까 한 3년 시험을 봤는데 합격이 안 돼. 그러면 거기 내가 2년이 있는데 없는데? 2년이 없는데요. 2년 없으면 다른 데를 또 찾아봐야지. 그렇게 해서 내가 합격해서 가 있는 그 자리서부터 뭔가를 출발하는 거야. 왜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냐? 여러분들은 이제 한우물만 파는 시대가 아니에요. 우리 베이비 부모들 때까지만 해도 한우물을 파라고 그랬어요. 근데 우리 전 세대, 우리 아버지의 할아버지 세대,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세대, 이때는 거의 다 농사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산업이었지 지금처럼 분화된 산업 체계를 가지고 있질 않았어요. 우리 아버지 세대에 그게 조금 일어났지. 언제부터? 6.25 이후부터. 우리 대한민국은 이 산업화라는 것이 기존 전 근대적 그 상황에서 근대화로 올라온 것이 6.25 이후부터예요. 6.25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40여 년 동안에 외국에서 200~300년 동안 이루었던 것이 우리가 30~40년 만에 쫙 올라온 게 이 대한민국이라고.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 세대 때에 비로소 이 사회에 어떤 역할들이 분화가 되고 그 사회에 어떤 이 산업이라든지 어떤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찾아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. 그리고 그것이 끝이에요. 왜? 그때는 인류 사회에 있던 모든 지식 정보와 이런 제도와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한꺼번에 싹 밀려 들어왔어요. 왜? 대한민국이 6.25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예요. 그리고 지식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게 없던 나라예요.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었어요. 근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컸느냐? 대한민국 안에다 가둬놓고 다 쏟아 넣었거든, 이 안에다가. 정보라든 정보. 그게 뭘로 들어왔어요? 기술이라는 이름으로, 원조 물품이라는 이름으로, 뭘로 해서 들어왔든 이것이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, 이 나라에. 그렇게 해서 36년간 성장을 시켰어요. 그렇게 하고 나서 다 성장을 시키고 축제를 한 것이 88 올림픽이에요. 응? 왜? 인류 사회에 전체 에너지가 투입돼서 대한민국을 이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올림픽이 전부 반쪽이었어요. 88 올림픽 할 때 전 세계가 다 참여하는 온전한 올림픽이 이제 되기 시작한 거예요. 왜? 인류 사회가 축제를 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부터 이것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배워서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까지 오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한우물을 파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. 근데 한우물을 팔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인류 사회에서 그 발전시켜 온 거를 우리 각자가 자기의 소질대로 이것을 얼만큼 내가 몸소 체험을 해서 체득을 해서 인류 사회에서 밝혀내지 못한 이런 모순점들을 찾아내고 그 모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답을 찾도록끔 그 훈련을 시킨 거거든요. 근데 이 훈련을 시킨 원리가 뭐가 들어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한우물을 파서 먹고 나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직업인이 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들의 후손인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금 집에서부터 교육이 되고 있는 거라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세대냐? 여러분들은 한우물을 파는 세대가 아니에요. 왜?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기여하고 이 살아나가야 될 길이 요 대한민국에 있느냐 아니면 인류사에 있느냐. 여러분들의 길은 대한민국에 없어요.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은
인류 사회를 기획하는 기획사가 돼야지. 물건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려고 한다. 대한민국에 길이 없어요. 왜 이 길이 없는지 내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.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기업을 하는 사람들, 이 사람들이 지금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. 잘 된다고 지금 그 신나서 있어요.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지? 응? 이게 왜 그러냐? 여러분들 지금 공장에 일거리가 나와 있으면 여기 졸업하고 나서 공장에 갈 사람 손 들어봐. 한 사람도 없어.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한테 당신 자식 공장에 보내려합니까? 그러면 보낸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. 근데 공장하는 아버지가 와서 뭐라고 한탄하나 봐봐. 아, 우리나라 이 젊은 놈들 말이지 사람 뽑기가 이렇게 어렵냐고. 당신 자식은 공장 가려고 그래? 내 자식도 공장 안 가려고 그러잖아. 지금 이런 이율배반적인 상황에서 물건을 만든다면 이제 여기서 일해야 되는 사람은 누가 와요?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지. 식당 가면 외국인 근로자 늘렸지. 왜? 여러분들 안 가니까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고, 안 그러면 손님이 갖다 먹고 손님이 씻어야 되잖아. 누군가는 내 대신 그걸 해야 되니까 외국 사람들 불러왔어. 그러면 우리 자식들은 공장에 하나도 안 가? 그리고 공장을 더 키워? 그러면 그 공장 누가 채워야 돼? 그러면 이 나라는 우리나라 거예요, 외국 거예요? 외국 거요. 그래서 지금 물건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사는 시대가 끝나버렸단 말이에요. 그러면 어떻게 가려고 대한민국이, 그럼 대한민국 끝나는 겁니까?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들한테는 길이 없고 그 길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어. 왜? 그 길을 열어줘야 돼. 어떻게? 지금 우리가 3, 40년간 갈고 닦았던 요 몸소 체험했던 이런 내용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들 아버지 때도 지금 거의 은퇴를 앞뒀거나 은퇴를 하셨거나 그렇지? 응? 사회에 나가니까 쓸모 있다고 그래, 없다고 그래? 쓸모 없다고 그러지? 대한민국에서는 아무짝에 써먹을 데 없는 쓰레기야. 3, 40년간 인류의 모든 에너지를 전부 투입하고, 우리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투입해서 지방청장까지 키워놨는데 사회에 나가니까 쓰레기네. 아무짝에 써먹을 데 없으면 가서 땅이라도 파가지고 지 밥거리라도 하면 되는데 땅 파는 재주도 없네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든 이 사회에 기생하려고 그러겠지. 요 베이비 부모가 700만이야. 요 700만이 쏟아져 나와. 지금 근 한 400만 명 쏟아져 나왔어. 어? 앞으로 300만 명, 그 다음에 요게 75년까지 연장하면 요것들이 또 한 5, 600만 명 돼. 그러면 이 사회에 자원이 많아, 쓰레기가 많아. 우리 부모를 쓰레기라 해서 안 됐다마는 쓰레기가 많은 사회가 되는데 이게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어, 없어? 그러면 대한민국이 오늘날 요 모양 요 꼴로 요 상태로 주저앉으려고 이 인류사회에서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붓고 대한민국을 3, 40년 만에 이 인류사회의 반석으로 끌어올렸을까? 여러분들이 하느님이라면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? 아니지. 길이 있다는 거예요, 길이. 그 길을 누가 열어줘야 되느냐? 52년부터 63년 요 베이비 부모가 열어야 되는데 뭘 열어야 되느냐? 이 대한민국은 왜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기획을 틀어야 되는 거예요. 그 기획만 틀으면 여러분들 문제는 스스로 해결이 돼요. 그래서 그게 뭐냐?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정확한 위치가 못 사는 나라의 꼭대기 70%의 꼭대기에 있고 잘 사는 나라의 30%의 발바닥에 와 있어요. 응? 이렇게 피라미드를 보면
요 70%, 30%의 그 경계선상에 와 있다.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아래로는 또 가난한 나라, 저 밑에는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. 그렇지? 그 다음에 요 위에는 복지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나라. 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도록끔 기획을 짜내는 나라.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는 요거를 인류 대민 사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. 요 대민 사업을 하면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요 기아를 없애는 거예요. 요 기아를 없애는 거. 요 기아를 없앨 때는 우리나라에 어떤 게 필요해요? 농사 짓는 일부터 생활 필수품 만드는 것까지. 요게 대한민국에 다 있어요, 없어요? 다 있어. 그리고 요 설계를 해날 우리가 지식과 경험을 다 가지고 있어요, 안 가지고 있어요? 새마을운동부터 우리 잘 살아보세 하던 그 시절에 우리 경제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요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요 다음 기술, 경공업부터 중공업까지 요거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, 없어요? 다 있어요. 그렇게 해서 요 나라들은 기아가 없어지도록 하고 요 나라들은 가난을 벗어날 수 있게끔 우리가 가진 기술과 지식을 전부 이 나라에 갖다가 내줄 수 있는 기획이 정확하게 선다면 지금 우리 여러분들 부모 세대, 우리 세대 이 사람들이 인류사에 나가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? 그렇지? 그러면 인류사에 나가면 이게 쓰레기요, 자원이요. 그것도 지도자급 자원이지. 이거 이해돼요? 희망이 생겨 이제? 근데 이게 이 얘기가 이해되면 희망이 생겨서 대답이 더 커져야 되는데 어째 좀 잠잠해.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쓰레기가 되지 않고 인류 사회의 지도급의 자원으로 지금 갈 수 있는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요 기획을 지금 못 만들고 있는 요것이 문제잖아. 그죠? 네. 왜? 우리는 갖출 대로 다 갖춰놨어. 갖춰놓고 지금 사회로 나와서 뭘 할 줄을 몰라서 쓰레기가 돼서 대기하고 있는 거지 진짜 쓰레기가 아니란 말이에요. 내 역할을 못 찾아서 그냥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는 거지 쓰레기가 아니란 말이에요. 이게 인류사의 엄청난 보물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그것을 기획을 틀어주고 나면 대한민국은 실업자가 하나도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. 그 즉시 요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야 될 자리를 꽉 차지하고 있던 이자들이 술술술술 풀려나가요. 그 술술 풀려나가야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척척척척 들어가지. 근데 지금은 이 자리 쫓겨나면 어떡할까? 왜? 사회에 나가면 선배들 보니까 전부 쓰레기 취급받고 있거든?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 나가가지고 여기서 지금 하루라도 늦게 버틸까?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부모가 여러분들의 지금 앞길을 꽉 막고 있는 꼴이라. 그러면서 집에 가서는 맨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희생한다고 이율배반적인 소리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잘 납득을 안 하는 거지. 속으로는 잘 알지는 못해도 너 때문에 내 길이 막히고 있다 이러는 거지. 그래서 이 부분이요 우리가 지금 뭐 경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네.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한다고 그런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한우물을 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. 왜? 여러분들은 요 선배들이 그런 길을 이제 갈 거니까 그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들 때에는 더 확실하게 보이겠지. 그래서 여러분들 때에는 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. 그 길이 열리려면 내가 인류 사회에 그런 것들을 잘 이해되게끔 풀어낼 수 있도록 내가 다양한 지식 경험을 쌓아야 되고 그 다양한 지식 경험 속에서 내가 갖춰야 될 기초적 인성이 갖춰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외국에 가서 내가 쓰여질 수가 있어요.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. 외국어를 한두 개씩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.
어떤 직장을 갈까 이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고 직장은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고 뭐를 해도 돼요. 왜? 거기서도 다 공부 환경이 오니까. 근데 나중에 어디서 공부했다고 안 쓰여지고 그 외국에 가면 편의점 없나? 그 편의점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하는지 그걸 가르쳐도 그 나라에서는 지도자야. 이 나라에서는 저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전전하는 알바생으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데 여기서 내가 그 공부를 차분차분 잘하면 인류사회에 나가면 그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다니까.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외국어를 한두 개는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영어하고 중국어예요. 네. 영어하고 중국어를 해야 여러분들이 인류의 한 3분의 2 정도, 3분의 2는 조금 그런가? 5분의 3 정도 될라나? 응? 그 정도 차지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옆 사람과 나누는 거, 외국어 공부도 똑같아요. 그거 잘 뜻맞는 사람하고 우리가 여기 하나 틀어놓고 그거에 대해서 외국어로 계속 뭔가를 주고받는 훈련을 하면 그 자체가 그냥 술술술 넘어갈 텐데 그거를 혼자 공부한다고 뭐 영화 하나를 통으로 외워야 된다더라. 그래서 뭐 외우고 앉았고 혼자 그 랩실에 가가지고 혼자 뭐 듣고 앉았고 굳이 그렇게 괴롭게 공부들 할 거 없어요. 공부 방법은 이제 3인 1조를 맞춰서 같이 나누는 거야. 요것만 어떻게 잘 하면 그게 된단 말이죠. 이해되세요? 네. 이제 경찰이 어떤 경찰 이 부분에 대한 거 이제 가닥이 잡혔어요? 네. 오케이.